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타이밍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서 어느덧 지금 구독자가 15,000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10,000분 이벤트로서 향후 지금 1,000조 원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자율주행. 지금 이 핵심 섹터로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아주 이제 핵심 주도주 섹터인데, 사실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승세를 아직 못 보셨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대해서 좀 뭐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입니다. 1,000조 원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자율주행 쪽 지금 이제 만분 이벤트로서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력, 그리고 이제 뭐 라이더, 레이더, 그러면서 이제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지금 핵심적인 기술들과 종목들까지 지금 이제 총정리를 해 놓은 핵심적인 자료집이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급등 타이밍에서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9월 진짜 주도주,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8월, 7월 급등 타이밍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도 한 60%, 70% 날려드리고요. 코스모 화학도 한 70%, 80% 날려드리고요. 로봇 쪽에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50% 날려드리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100% 날려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우진 뭐 BTS 이쪽 같은 경우도 30-40% 올라가고, 정말 많은 이제 주도주를 찍어 드렸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모 케미칼이나 코스모화학 못 사셨다라고 하면은, 이 2차 전지 못 사셨으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세계 주식은 꼭 사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토 전역에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미국 정부 쪽이 1조 투자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미국 지금 5G 주파수 경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대역 그 주파수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2.5GHz 이쪽에 이제 경매들이 주파수마다 수십조 원씩 대흥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5G로 보이는 28GHz의 도입이 올해가 지금 이제 원년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5G 주력 사업으로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G 지금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육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안에 10배 성장, 지금 한 7년 정도 안에 2030년까지 50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G 반등 시점이다. 지금 이 삼성전자 통신 장비의 반등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다시피 2017, 2018, 2019 2년 3년 동안 이 5G가 500%, 800%, 10배씩 올라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4차 산업 쪽에서 대장주 종목으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2019년, 2020년 이후부터 해서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각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5G 투자가 2년에서 3년 정도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 실적이 박살이 나고요. 그러면서 2년, 3년 정도 동안에 지속적인 대추세 하락,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70%까지도 박살이 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쪽에서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1조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토 전역에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향후 10년 동안 대규모 지원을 진행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매출의 반등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5G 통신 장비 대규모 잭팟 수주를 잇따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주액이 국내 5G 장비 업체들에게 아직 매출 실적 발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만에 올해 8월입니다. 당장 지난달에 있었던 게 미국에서 또 홈런을 쳤다.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했고요. 지금 이제 재작년 2020년 미국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쪽으로 8조 규모의 5G 장비 장기 계약에 들어갔고요. 올해 초에 이제 버라이즌 쪽과 CBRS 솔루션 공급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 CBRS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군용 통신망인데 이게 군사적인 시설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민간이 이 통신망을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간섭의 우려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기업에다가 이제 이 국가 쪽에서 현재 그런 지역에다가 이 통신 인프라 굉장히 좋은 통신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해 초에 버라이즌 쪽에서 이 CBRS 솔루션을 삼성전자 쪽에서 공급 성공을 했고요. 5G 수주 같은 경우도 경제 블록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1등 5G 장비 그 점유율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의 화웨이 쪽입니다. 화웨이가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를 해서 30% 정도 싼 가격에 중국 다 펼치고 있고요. 러시아 엄청나게 수주 때리고 있고요. 중동까지도 지금 5G 장비들을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웨이 장비가 미국의 그런 이제 보안들을 백도어를 한다. 일명 백도어. 그러니까 이제 이 화웨이 장비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군사적인 기밀이나 지금 경제적인 그런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국 쪽으로 기밀 문서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화웨이를 전격적으로 제재 조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재 조치에 동참을 하는 게 서유럽 쪽 그리고 한국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쪽 통신 장비를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5G 수주 같은 경우도 경제 블록화가 돼 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절대 수주를 발주를 안 넣을 거고요. 왼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화웨이의 값싼 그런 통신 장비망을 신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이제 미국 5G 주파수 경매가 수십조 원대로 대흥행이 났습니다. 80조, 90조씩 터지고 있어요. 지금 작년 1월에 미국 5G 이동통신용 중대역 주요 주파수 경매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상 최대 89조 원 버라이즌이 따냈죠. 2020년 재작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CBRS 주파수 경매 5조 원 규모로서 통과가 됐고요. 이 CBRS가 바로 뭐다? 군사용 주파수 쪽에 이제 간섭 우려가 없는 지역에 민간에다가 개방을 하는 핵심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이동통신사 쪽인 버라이즌 쪽과 AT&T 쪽이 이 주파수 확보에 경쟁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이 5G를 통신을 통해 가지고 통신사들이 매출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불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4G 통신을 이용을 하는 것 대비를 해서 좀 이 요금이 30% 40% 이상 비싸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5G로 진행이 되게 되면 4G에서 다뤘었던 데이터 대비를 해서 몇 배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요금도 30~40%가 비싼데 여기에다가 다루는 데이터 양 같은 경우도 방대하게 늘어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진짜 5G로 보이는 28기가헤르츠 이게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간의 엄청난 데이터 송수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이동통신사의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주파수 대역별로 수십 조가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게 이동통신사 쪽에서도 현재 지금 이제 계산이 섰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5G 경쟁이 뜨겁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제재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화웨이를 세계 첨단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는 조치를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부터 해서 화웨이 5G 통신 장비를 백도어 우려에 대한 내용으로 납품을 금지를 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이 좀 기대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의 민주당 쪽도 중국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제재 조치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기대가 됐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통된 목표가 중국 견제로서 모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화웨이에다가 오히려 이제 신규 제한 조치를 펼쳐버렸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미국 정부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는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를 재검토하겠다.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화웨이를 배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제 중국의 화웨이 쪽을 도입을 하다가 지금 5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배제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4G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국내 통신 장비 쪽으로 우리나라 통신 장비 쪽으로 조금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첨단 통신망에서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배제를 했다. 지금 인도의 최대 전기통신 사업자 바라티어텔 얘 같은 경우도 4G 네트워크에서도 화웨이와 JT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중국 장비죠. 그래서 이 설비들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의 설비로 대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의 최대 무선 통신 사업자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과 5G 실전 테스트를 착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주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의 통신 사업부가 통신 장비 사업부가 굉장히 엄청난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면 조치 이후에 반도체 공장 그리고 이제 삼성 SDS 공장을 방문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중동을 챙기기를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공장을 방문을 했고요. 지금 지난달 해외 수주 최전선 지금 이제 이번에 삼성물산을 꺾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외 수주 1위에 올랐죠. 현대건설보다 지금 이제 수주액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방문을 했다.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역량, 수주 역량을 점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우디 수주전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 종목들이 뭐 히림,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잭팟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이제 뭐 관련주들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유신,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몇 거래일 정도 만에 30% 40% 지금 한 1주일 2주일 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7-80%씩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폭풍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네옴시티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네옴시티 다음 수주 이 기대감으로써 5G 쪽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6월 첫 방문 당시 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앞둔 시점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때 삼성 엔지니어링을 방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왕세자가 6월 당시에 방한을 했을 당시에도 직접 이제 승정원이었나요? 그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등의 미래 성장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사우디 쪽에서 축구장이나 공연장이나 공항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는 핫스팟 이쪽에다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력 장비 쪽으로 나설 수가 있는 이 5G 28GHz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뭐 기업 간 기업에게 쓰일 일명 지금 이 28GHz가 다음 장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빠르고 4G LTE보다 20배가 빠른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5G와 4G의 특징적인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5G가 굉장히 속도가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른 대신 벽을 잘 못 뚫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기본의 5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기본의 4G보다 훨씬 더 많은 기지국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기지국들도 설치를 하면서 벽을 이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음영 공간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치를 하냐라고 하면 바로 스몰셀 스몰셀이라는 그것들을 이제 인빌딩으로 해가지고 건물 그 벽 내부에다가 이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제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 5G 28GHz 장비가 굉장히 비싼 장비로서 지금 이제 5G 인프라의 핵심적인 수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첨단 도시 네옴시티가 뭐냐? 지금 5천억 달러를 퍼 부어가지고 네옴시티를 건설을 하겠다. 결국에 이제 지금 시대 흐름이 탈석유로 가고 있습니다. 탈석유로 가는 흐름에 있어서 탈석유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동의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국가 경쟁력을 한 방에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탈석유를 하기 위해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도시를 육성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인프라 수주 관련주 종목들이 70% 80%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인프라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이 통신 인프라 이쪽에 있어서 이 5G 관련주의 주가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팀 코리아로 뭉쳐서 제2의 해외 건설 붐을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당장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정부가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교통망과 5G 인프라를 패키지 수출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해외 건설 인프라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었던 수주 방식, 이런 패키지 수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 패키지 수출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정부 쪽에서도 수출입은행 통해서 지원 금액을 50조로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중동 산유국들이 돈을 이번에 어마무시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상황이랑 상관없게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원전 발주 시작을 했죠. UAE 같은 경우도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전 수주 이후에 우리나라에게 이제 뭐 탱크 뭐 비행기 이런 것들 엄청나게 전투기 이런 것들 지금 엄청나게 발주를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가 지금 2019년, 2018년도부터 비전 2030으로서 이 네옴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인프라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자리 잡았고요. 1일 이번 달 1일 과기정통부가 G20 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 참여를 해서 5G 정책들을 홍보를 하게 되면서 5G 세일즈까지도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양자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 디지털 경제장관회의 쪽에서 당장 어제 과기정통부 쪽에서 양자 면담을 진행을 했어요. 스마트시티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달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요청을 했다, 희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2년 3년 정도 동안에 굉장히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로 막 실적이 박살난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5G 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수가 흑자 전환으로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겠다. 바닥을 쬐고 본격적으로 상승 반전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5G 장비 지금 부품 국산화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이거를 만드는데 국내 업체들에게 지금 이제 부품들을 엄청나게 발주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5G 장비들의 주요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5G 투자 쇼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2019년, 2020년 적자 전환이 엄청나게 진행이 됐는데 작년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로 해가지고 해당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다시 한번 5G 인프라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부터 해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G가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으로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베스트바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 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 가전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였는데요. 얘가 빠졌습니다. 가전 쪽이 지금 매출이 한 20% 박살이 났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가 박살이 났어요. 이런 지금 경기 침체와 유독 강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가전 섹터 쪽이 5대 매출조 쪽에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G 버라이즌 쪽에서 1분기 만에 다시 재진입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의 5G 인프라 투자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있었죠. 주파수 경매. 이게 지금 작년부터 대규모 수십조 원짜리 90조 막 이런 대규모 주파수들 경매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 주파수 경매를 기준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장비 수주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팬데믹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의 주파수 경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 동안의 5G 인프라 투자가 제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5G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팬데믹이 지나게 되면서 이 디지털 환경들이 굉장히 색다르게 많이 바뀌었어요. 재택근무가 보편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원격 회의가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수업까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보편화가 진행이 됐고요.
오히려 팬데믹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5G 환경이 가속화가 됐다. 고객들의 요구가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게 되면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이 5G 환경을 빠르게 구축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이 5G 쪽으로 재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G 쪽에서 4G 대비를 해서 5G 기지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벽을 잘 못 뚫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주파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커버리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4G 대비를 해서 5G 기지국이 4배 이상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지국 단가 같은 경우도 고부가 가치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5G 통신 장비 쪽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단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싼데, 현재 지금 4G 기지국의 숫자 대비를 해서 5G의 숫자가 15% 수준이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에 5G 장비 인프라 수주가 엄청난 단위로서 수천조 원 단위로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지금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10배, 20배가 지금까지 투자가 들어갔던 거 대비를 해서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20배에서 50배 정도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5G 점유율이 원래 이제 17년도, 18년도 당시 같은 경우는 30% 후반까지 갔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뭐 5G 쪽을 세계 최초로 평창 쪽에서 이제 상용화를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때 이제 30% 후반까지 가다가 화웨이나 뭐 에릭슨, 노키아가 엄청나게 치고 나오게 되면서 3%까지 추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빠졌냐, 그런 이제 지지율 점유율들이 왜 그렇게 빠졌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 5GHz 이쪽 기술력으로 몰빵을 했어요. 이게 이제 범용 인터넷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속도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4G 대비를 해 가지고 한 2배, 3배 정도밖에 안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아직도 안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G로 불리기 민망하기는 한 상황이에요. 5 기가헤르츠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 5 기가헤르츠 쪽에서 지금 기술력이 화웨이 쪽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애진작에 투자를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디 쪽으로 투자를 들어갔다? 4G 대비를 해서 20배가 빠른 진짜 5G, 이 28 기가헤르츠 장비 개발에 주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세계 최초로 28 기가헤르츠 5G 통합기지국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굳이 이 PT기는 5G가 아니라 계속 이게 5랑 G랑 같이 있으니까 5G를 읽는데 5GHz입니다. 5GHz. PT기는 5GHz 쪽에 경쟁에 참여를 안 하고, 오히려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서 볼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진짜 5G인 28 기가헤르츠 쪽으로 개발을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고, 지금 이 28 기가헤르츠하고 5 기가헤르츠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비교를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기업 간 기업, 이 B2B 이 내용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뭐 공항, 공연장, 뭐 축구 경기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핫스팟 지역,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빠른 그런 송수신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인공지능을 토대로 자동으로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딱 용도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이제 28 기가헤르츠 정부 목표 기지국 국내를 본다라고 했을 때 통신사 쪽에서 이제 의무 구축을 45,000대까지 해달라 했는데 300대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행률이 0.7%에 불과하다. 근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통신사 쪽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목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팬데믹 이후로 진짜 5G 이 28 기가헤르츠가 구축의 원년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점유율 쪽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비싼 장비 쪽 이거를 지금 통합기지국으로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국내 5G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비싼 얘가 이제부터 구축 원년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주가 강력하게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G 시장 50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지금 798억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3년 정도 안에 8천억 달러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라고 하던가 다른 시장들 대비를 해가지고 이 5G 시장이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67%를 단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서 내후년 가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한 80% 정도. 그래서 연평균 67%로 고성장을 한다. 엄청나게 큰다.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10배. 예, 그리고 2030년 까지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3조 달러 이상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의 한 50배 정도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하겠다. 이 5G 전 세계 시장이. 그래서 국내 시장 규모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10년 정도 안짝으로 100조 원 이상의 통신 장비 인프라들이 지금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1위 볼 수는 KMW입니다. 실제로 이 업체가 대세 상승 시기 때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5G 시대가 아니었다 보니까 2년 동안 뭐 작살이 났습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70% 정도 빠졌어요. 지금 이제 RF 필터 쪽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RF 필터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주파수를 방해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G의 핵심적인 부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MW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의 글로벌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힘들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부채를 50%나 줄였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를 줄였다라는 것은 기업 자체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5G 투자 위축으로 2등 업체, 3등 업체 쪽과 시총 차이가 크게 줄었다. 얘가 이제 대장주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솔리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28GHz 쪽의 필수 장비다. 솔리드 쪽이 지금 삼성전자, KT, AT&T, 버라이즌 등 5G 네트워크 표준, 바로 이 오픈랜 얼라이언스에 솔리드가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5G 협력이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지금 솔리드 쪽에서 이 5G 빔포밍 기지국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빔포밍 기지국이 뭐냐? 28GHz 대역에서 5G 커버리지를 2배를 확대를 하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G 대비를 해서 5G 쪽의 그 기지국이 4배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럼 이 5G 안에서도 가장 이제 고주파로 볼 수 있는 이 28GHz 대역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기지국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지국에서 5G 커버리지를 확대를 하는 필수 장비를 솔리드 쪽에서 개발을 했고 이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28GHz 쪽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막 초기 단계에서 이제 막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극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HFR입니다. 토탈 5G 업체로 거듭이 났습니다. 지금 원래 프론트월 전문 기업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스몰셀 그리고 인빌딩 벽에다가 이제 심는 음영 그 구간을 없애는 5G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특히나 이 28GHz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부각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북미 통신사업자 공급용으로 28GHz 쪽에 주파수 장비수 수주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HFR 같은 경우는 엔텔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일자 9월 2일 금요일인데 엔텔스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소프트웨어, 통신 솔루션도 확보를 했고요. 지금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프론트홀뿐만이 아니라 인빌딩, 스몰셀까지 굉장히 대단히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지금 5G 관련주들 중에서 HFR이 최선우주로서 등극을 했다. 실적도 올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노와이러스입니다. 이노와이러스 지금 이제 스몰셀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이 스몰셀 같은 경우 뭐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노와이러스가 연내에 지금 KT 쪽으로 28GHz
거 스몰셀 장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실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5G 음영을 줄이는 필수 장비, 이 스몰셀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KT 쪽으로 납품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28GHz 같은 경우는 원래 뭐 3.5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빌딩 스몰셀, 이 인빌딩 스몰셀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가 지금 5G 시장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2017, 2018, 2019 매출이 별로 안 나왔어요. 스몰셀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새로운 5G 2차 상승 시기 때 있어가지고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미국, 인도 스몰셀 수출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매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주도주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2년 동안을 빠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자리고요. 올라가다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인프라 수혜주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출 캐파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예민한 재료 중에 하나인 사우디 쪽하고 연관이 되어서 5G 인프라 수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에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보고서, 지금 기술력부터 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관련된 종목들까지 지금 총정리를 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거 어디서 확인을 하시냐?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죠. 플레이 스토어.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100% 무료 주식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설치하는 것도 무료고요. 모든 게시판, 모든 게시글들 이용을 하는데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여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구독자 10,000명 돌파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보고서 있죠.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총정리 보고서로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 체크를 꼭 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구독자 10,000분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급등 추천주 아니면 증권 투데이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추천주 게시판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이제 오늘 찍어드렸었던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 오늘 15% 가까이 당일 이제 좀 급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꾸준히 지금 수익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음 주 월요일 추천주도 바로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매매에도 한번 소액이라도 반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